중간에 연락을 엄청 많이 해요. 네? 일하는데? 웃지 말라고, 터치하지 마, 웃지 마. 중간중간에 오고 자기한테 전화 오면 바로 받으라고 하더라고. 이제 수업 스케줄표 같은 경우도 남잔지 여잔지 다 확인해야 되고 남자만 레슨 진행을 해라. 누구 소개 부탁드려요? 원종윤의 아내 회사원 신경선입니다. 트레이너로 생활하고 있고 이제 보디빌딩 선수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원종윤이라고 합니다. 시합은 2011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3년도 대회부터 시작해서 거진 체급 우승을 계속 하면서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대회에도 대전시 대표로 출전하기도 하고요. 상도 많이 받으셨네.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짝사랑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적은 남편에 대해서 17년 동안 짝사랑을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표현이 진짜 없어요. 사랑 표현이라든지 애정 표현이 없는 편이고 제가 원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표현력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우선 예를 들면 신혼여행을 갈 때도 시즌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그 캐리어 하나에 닭가슴살을 전체를 채워서 가져갔었고 신혼여행 가서 뭘 먹은 기억이 없어요. 무슨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벌렁 호텔에 혼자 남겨두고 운동하러 가서 하루에 3-4시간씩 막 갔다가 오니까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다음 해 12년도에 나갔을 때 성적이 조금 더 낮았었어요. 운동을 계속 혼자 하고 알려주는 사람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높은 위치로 절대 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되게 저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표현이 확실히 없는 편이긴 한데 와이프가 조금 이제 그 표현을 원하는 게 공개적인 그런 걸 더 원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되게 약간 오글거려하고 제 스스로는 좀 하기가 좀 별로 내키지가 않거든요.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I'm so lonely. 어떤 회원분이 저한테 결혼하신 줄 몰랐다. SNS 봤는데 전혀 아내분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최초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SNS 얘기를 한 거는. 그 계기로 신랑이 일하는 헬스장을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 헬스장을 끊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더 불안한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 생각도 한 번 한 적이 있어. 괜히 갔구나.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집에 간 적도 되게 많았고요. 왜요? 제가 질투가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도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운동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잘 운동하고 있나 보다가 진짜 가버리면 그날 스케줄이 다 꼬여버려요. 왜 갔지? 뭐 때문에 갔지? 그 다음에 수업날 다 취소하고 저 이제 직장에 일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 된다고 하고 가서 달래주고 제 딴에는 엄청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중간에 연락을 엄청 많이 해요. 네? 일하는데? 웃지 말라고, 터치하지 마, 웃지 마. 중간중간에 오고 자기한테 전화 오면 바로 받으라고 하더라고. 이제 수업 스케줄표 같은 경우도 남잔지 여잔지 다 확인해야 되고 남자만 레슨 진행을 해라. 그런 걸로도 엄청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노출이 좀 있는 의상을 많이 입으세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네, 그런 여자분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본성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눈길을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눈길이 저는 싫다는 거죠. 와이프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 중에 하는 게 일하는 쪽에서는 무뚝뚝하진 않거든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그치, 일인데. 되게 친절하고 그렇지.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그치. 나름 제 딴에는 그냥 상냥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와이프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처음 본 거예요. 집에 퇴근하고 오면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랑 뭐 어떤 대화를 했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운동을 하러 가서 본 남편의 모습과 집에 퇴근하고 와서 본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좀 많이 컸었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일이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오늘 힘들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우리 주말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쉬자.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날 좀 얘기하면서 그날 좀 푸는 스타일인데 너무 틈을 안 줘요. 예를 들면 집에서 제가 쇼파에 있으면 쇼파로 그냥 쉬다가도 쇼파로 오고 제가 방으로 가면 갑자기 TV 끄고 같이 따라 들어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있고 싶고 살 부대끼고 싶고.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잠깐 뭐 30분, 1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그냥 널브러져서 쉬고 싶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틈을 아예 안 줘요. TV 파는 네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좀 혼자 쉬면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옆에 있어야지 같이 있는 거라고. 근데 약간 술래잡기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소파에 있으면 다시 소파 오고 식탁 가면 식탁 가고 안방 가면 안방 가고 다른 방 가면 또 다른 방 가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냥 얘기하거든요. 너의 매력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들러붙는 거라고. 들러붙는 거. 내 틀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 다 느껴지는데 자기 손바닥 위에서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싫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 딴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용납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적절하게 좀 조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있죠. 의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신랑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싶은데 그 의지를 약간 안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크게 바라는 게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 사람인 거죠. 일상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물음표가 있어야지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안 궁금하면 그게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냥 너는 거기 있는 사람 나는 여기 있는 사람 그게 맞는 건가? 서운한 거 표현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선 작년에 많이 아팠었어요. 자궁암 초기였고요. 경부암 초기였고 다행히도 진짜 초창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해서 괜찮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수술은 많이 했어요. 잔병이 많았던 편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거 다 괜찮아 뭐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긴 하지만 다 치유가 되는 거긴 하지만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때라 이제 입원도 혼자 하고 수술도 혼자 하고 병원에 면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술장에도 혼자 동의서에 혼자 사인하고 들어가고 퇴원할 때도 혼자 수속을 하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약간 회의감도
이라는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이제 사실 진짜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내 할 일 있으면 야근도 다 하지 않았고 근데 그때 이후로 모든 게 싫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신랑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렇게 해도 난 괜찮아. 괜찮아가 입에 달린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괜찮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얘기했을 때 남편분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래서 병원은 언제 가는데 그게 다였어요. 운동 간다고 했을 때가 제일 짜증났던 것 같아요. 퇴원 수속하고 나왔는데 저 집에 내려놓고 운동 갔을 때 그 모든 게 다 운동이죠. 사실 그때는 그냥 너무 크게는 받아들이진 않았었어요. 그게 크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네. 와이프가 아프고 이제 수술했던 그때 당시에 조금만 더 하면 사람들한테 그 일적으로도 더 인정을 받고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던 시기인데 그게 안 되다 보고 또 와이프는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래도 뭐 경제적인 것도 많이 조금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나도 너를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고 없다 이런 생각이 커가지고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너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냐. 네 선수 생활을 왜 포기를 못하냐. 그게 제일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있고요. 저처럼 신랑이 뭐 그런 큰 병이 있었으면 전 회사를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신랑이 이제 1순위인데 신랑은 제가 1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내 생각에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아직 저희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이한테라도 관심을 쏟아서 이 아픈 거를 좀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타격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무너진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계획을 가지긴 했었어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유산을 많이 했어요. 병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유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쉽게 아이를 갖고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수술하고 포기를 했죠.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냈었고 집착도 더 했었고 근데 계속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고통을 내가 혼자 겪는 것 같고 계속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언제 제일 외로우세요? 우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되게 공허하거든요. 제가 회사도 하루 왼쪽에 사람을 상대하고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게 많이 지쳐서 가는 편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럴 때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해요. 답이 없어요. 수업을 하느라고.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저는 답 없는 그 문자창에 계속 문자를